우리가 지금 계속, 우선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대답 감사합니다. 자, 우리나라 그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기업의 공간을 지금 1200개를 만들어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건데요. 이와 같은 그 기업법을 내비게이션 기업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전체 이제 1200개 지역으로, 정확하게는 1170개 지역인데, 그거를 1170개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행정구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한 지역에 100개씩 기억을 하시면 돼요. 100개씩. 그런데 그 100개의 그 기본이 되는, 그거가 0번부터 99번까지 그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가 갖는 그, 키워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같이 연상하면서 장소와 연결시켜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부터 시작을 했었죠. 서울은 우리나라 국토의 진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인구가 집중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졌는데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출발은 강남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0부터 99번까지가 강남 지역이고요. 100번부터 199번이 강북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경기도로 가는데 경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 못지않게 그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경기도도 두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동이라고 해갖고 동쪽에 가까운 지역, 이쪽을 200에서부터 299까지. 그리고 이제 경기 서남해서 남서죠. 이쪽 인천, 뭐 수원, 뭐 이런 쪽 안성, 화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쪽이 되게 요 서남 쪽에 많이 가깝게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뭐 많이 얘기되는 분당이라든지, 자 이렇게 그래서 경기도도 이제 그 100개 지역으로 하는데 두 군데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크게 뭐라고 부르죠? 세자로? 숫자로 시작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 경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흔히? 무슨 권? 대답이 없으시네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수도권이라고 부르죠? 서울, 네, 경기를 이름하여서. 그래서 수도권 지역을 지금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도권 지역 빼놓고 우리나라 그 지도를 봤을 때 동쪽으로 어, 이쪽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쪽에서 가장 위에 있는 쪽이 강원도잖아요. 그래서 강원도는 400부터 499까지. 그 다음에 네, 강원도 밑에 경북이 500에서 599까지. 네, 네, 경남은 바로 그 밑에 있어서 600에서부터 699까지.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이 동쪽 부분들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 했고, 동쪽 했고 했으니까 이제 서쪽으로 와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서쪽으로 오면은, 서쪽으로 와서 보면, 이제 수도권 빼놓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밑에가, 충북, 충남 있는데, 충북이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충북이 700부터 799까지. 그리고 이제 충남이 800부터 899까지. 그래서 충남은 대전, 충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대전이 이제 좀 큰 도시다 해서 이제 대전, 충남 이렇게 800에서부터 899인데 실제 우리 대전은 시작하는 지점이 870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자세히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요. 그래서 실제 800은 세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오기 전에는 완전히 대전이 그 중심이었는데 세종이 오면서 세종이 이제 뭐 행정 복합도시잖아요. 그래서 행정 중앙정부가 이곳에 많이 들어와 있고 해서 사실은 이제 수도를 이쪽으로 옮기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방 분권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세종이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갖고, 번호를 매겼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충남 밑에 있는 도가 전북이에요. 그래서 전부. 999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전남인데 전남은 1000번부터 1099번이에요. 자, 전남은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장소가 몇 개일까요? 1000번부터 1099번까지니까 1099. 몇 천, 개일까요? 1000개. 1000개가 아니라 100개. 1000부터 1099니까 100개. 앞에 10을 다 떼버리면 사실은 뭐랑 같아요? 0번부터 99번하고 99.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몇 개일까요? 100개요. 네, 100개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다 100개씩 한 거예요. 100개씩.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자, 이제 지도에 표시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따로 표로 만들어놨는데, 자, 이제 우리 남한에 이제 속한 그 땅 중에서 아직 언급 안 한 것이 울릉도, 독도, 제주도예요. 독도. 울릉도, 독도는 1100부터 시작을 해요. 1100부터 10개 지역인 1109번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제주는 여기서부터 1140번부터 1169번까지. 이 30개의 지역이에요, 제주도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북한도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북한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국토의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보았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본 것을 이제 뭐랄까 축소해서 서울 한 군데만 본 거예요. 서울은 강북과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지는데 0번부터 199번까지 있죠. 그래서 네. 우선 뭐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했어요? 강남. 예, 강남부터 시작한다 했어요. 여기가 바로 그 출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강남구가 아니라 강남 전체 지역이에요. 제가 이거 표시를 잘못했네요. 이 중에서 0번은 여기 사실 이 강동구에 있어요. 강동구에 1차선 서부천문공원이라는 곳이 바로 0번 처음 출발지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이렇게 가서 여기 강서구까지 가요. 그래서 강서구는 그 단위로는 90단위에 해당이 돼요. 나중에 또 이건 공부를 할 거예요. 일단 서울은 강동구 1차선 허브천문공원 0번부터 시작을 해요.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원래 서울은 전체 몇 개 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25개. 예, 25개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25개구를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보면 강남은 11개구, 강북은 14개구예요. 그런데 그 구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보면 이게 100개가 안 맞춰져요. 그래서 우선 강남은 11개구니까 이것을 10개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 어디를 합쳤다고 했죠? 구로구, 금천구. 네네. 구로구, 금천구를 합쳐서 여기를 10개로 만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우리 이제 강남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핫한 곳, 뭐 흔히 말하는 뭐 땅값이 가장 비싸다고 할까요? 그것을 강남 3구라고 하는데 어디 어디냐면 이렇게 강남 3구예요.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이 중에서도 가장 여기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하는 곳이 어딜까요? 강남구. 강남구예요. 이 강남구는 뭐 다른 미국에서도 그렇고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가장 핫한 곳이에요. 이 서울 그러니까 대한민국 가면 강남구 여기 생각을 한다고요. 그 싸이가 부른 강남 스타일도 있잖아요. 그 강남 스타일이 아마 여기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강남 지역은 이렇게 10개구, 여기 구로 군천 합쳐서 했고, 그 다음에 강북 지역은 14개구인데 14개구를 10개로 합쳐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어디를 합쳤다고 했죠?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여기 은평구, 마포구부터 합쳤다고 했죠. 이거 합친 거를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음마. 음마 네네, 아파트. 음마 아파트.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더 강의가 순조롭습니다. 말씀 안 하시고 계시면 그냥 이게 화면도 안 보고 얼굴도 안 보고 하기 때문에 좀 서로 교감하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말씀 자꾸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예. 이제 동대문구하고 성동구라고 했죠. 성공. 예. 그 다음에 또
여기 도봉구, 강북구하고 노원구, 성북구, 성북구. 그 다음에 노원구하고 부천, 중랑구. 중량구. 이렇게. 예, 얘네를 이제 이렇게 둘이 묶다 보니까 이 강북도 10개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고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면 좋아요. 어, 저기 수요일 날 우리가 이게 종로구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로구는 어떤 지역이라고 했냐면 이게 한자로 보면은 종로구가 종이 있는 세국종자에다 거리로자에다 구역구자가 썼죠. 근데 종이 있는 거리다. 영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벨 스트리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종로구에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보신각이라는 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마다 제야의 종소리 해갖고 이제 33번의 그 타종을 해갖고 이렇게 뭐 한 해의 끝과 시작을 알리는 그런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종로구는 바로 종이 있는 그래서 실제 서울에 가면은 종강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하철 그 역에 보면은. 그래서 그 종로구에 그, 음, 도심각 중도 있고 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가 서울의 중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구도심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전에는 여기가 가장 그 중심지였던 것이 그 이후 이제 이쪽 강남으로 이전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종로구에다가 이렇게 그 서울을 한양으로 도읍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그 조선을 처음 그 세운 태조 이성계가 여기다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죠. 이 종로구에다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성계가 이성계가 조선을 그 세운 그 연도 좀 기억해보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시나요? 그러면 다시 1394년. 네네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먼저 일러줬어요. 예, 일러줬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기억이 13일에, 됐는지 그냥 1394 그렇게 외우시면 안 되는 거. 13일에 금요일 밤에 음, 음. 93, 94, 93 뭐라고 했는데? 자, 구사라고 하는 거는 금요구사, 아, 금요구사. 자, 구사. 여기 지금 보이죠? 13일에 금요일에 그 영화를 예, 봤어요. 그리고서 예. 이성계가 한양을 조선의 수도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것을 실제로 펼친 거죠. 구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1394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예, 생각나십니까?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또 이제 기억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1394 이렇게 외웠다가 시간이 지난 음, 다음에 딱 물어보면 뭐더라? 이렇게 조금 저기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스토리를 떠올리면 1394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부분들 봤습니다.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170개의 그 장소, 번호하고 장소를 갖다 기억을 하는데 그 1170개를 다 기억한다는 건 무리예요. 그리고 번호가 반복이 돼요, 계속.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반복이 되냐면 0번부터 99번까지는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기본 템플릿이라고 그래요. 100개를 기본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0번부터 99번까지. 자, 여기 마지막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90은 91, 2, 3, 4, 5, 6, 7, 8, 9 해서 여기까지가 이게 하나의 세트인 거예요. 0번부터 시작해갖고 99번까지.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저기 카드 같이 생겼는데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각 번호를 각 그 번호가 갖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어느 지역에 가든 이것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이것을 몇 번 이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렇게 0에서부터 9번까지 이렇게 봤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잠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리고. 자, 0은 뭐라고 그랬죠?
영은? 빵집. 예, 그 빵집. 빵집을 연상을 하고 그랬어요. 자, 삼은요? 영삼. 네, 영삼. 영삼인데 그냥 영삼 하면 안 되고, 김영삼. 명삼이 김영삼 산삼을 대통령이 찍어 먹어. 산삼을 치고 계시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러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7번은요? 007 영화. 예, 007. 007 영화. 누가 주연이에요? 저기 손흥민이. 응, 손흥민 선수. 요즘 손흥민이. 아이들은 손흥민 선수를 한다 했어요. 근데 우리 세대 때는 제임스 본드 있죠. 예, 예. 스펙타클한 그런 그 영화죠, 이게. 스파이 그런 영화로. 이게 제임스 본드를 우리 세대는 아는데, 요즘 아이들은 제임스 본드 모른대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더 익숙하다네요. 손흥민 선수 등번호가 7번이랍니다.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나오면 그 장소에 그 지금 두 개의 스토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제임스 본드와 손흥민 선수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거기에 이야기를 덧붙여 나가면서 기억하면 잊지 않고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자, 그럼 7번 그랬고요.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 0, 5. 0, 영호. 5. 0, 5. 엘리자베스 영국 그러니까 영어. 0,5니까 영어로 그냥 생각한다고 그랬죠. 영어. 그래서 5번은 영어와 관련된 거 자꾸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와 관련된 뭐 그 지역도 좋겠고 사람도 좋은데 영어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람으로 최근에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을 떠올릴 수 있죠. 예, 그래서 5번 하면은 엘리자베스 여왕도 생각하고 영어 선생님도 생각하시고 뭐 영어 학원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은요? 7번 아까 했죠? 8번은요? 팔도라면. 네, 가장 쉬운 거라고 했어요. 팔도라면. 팔도라면. 그래서 팔도라면을 뭐그 장소에서 뭐 끓여 먹는다든지 또는 뭐 팔도라면을 사왔다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연결 지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요. 공사. 공군 사관학교. 네네, 공사. 공군 사관학교나 또 공사장. 공사장. 공사. 네네. 예,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4번은 공사장이나 공군사관학교. 우리가 공군사관학교를 줄여서 공사라고 해요. 여기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세 개의 학교가 나와요. 또 하나가 어디 있냐면 육군사관학교예요. 육군사관학교는 뭐라고 불러요? 육사. 육사. 육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육사. 육사니까 우리가 번호에서 64번 육사 이렇게 읽잖아요. 그래서 네. 육사는 육군사관학교를 가리키고 육군사관학교와 관련된 거를 또 스토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시인 중에 유명한 그런 그 뭐랄까 그 애국 시인이라고 할까? 혹시 이육사 선생님 아세요? 이육사? 예, 예, 알아요. 내 고향 7월은 뭐 청포도가 익어가는 청포도가 계절. 익어가는 시절. 네, 그 시를 쓴 사람이 바로 이육사 선생님이시죠? 그렇죠. 대답을 해주십시오. 예,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 64번에서는 육군사관학교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굴 생각하냐면, 이육사 시인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바로 이육사다. 이렇게 연결하면 더 좋아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기억을 하는데 더 풍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4번 말씀드렸고, 안 한 것이 2번이요. 이번 영이 응, 영희. 영희. 그냥 서울. 영희만 하시지 말고 서울에서 서울 서울. 온 영이. 영희. 공인. 서울에서 온 영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것이 6번. 6번이요? 음. 공유기, 영육, 네네네, 공유기. 제가 그 공유기 말씀드리면서 서울의 어느 지역이라고 했죠?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더 좋은데, 공유기 굉장히 커다란 걸 연상하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강동구의 영혼의 영화를 점자 보면서 도서관. 예, 잘 하셨어요. 점자도서관이에요. 점자도서관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시각장애인. 맹인들, 그렇죠. 예, 맹인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도서관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공유기가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뭐 하겠지만 어쨌든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한 점자도서관에 커다란 그 공유기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 문 위에다가. 네, 6번 하면은 그 공유기 그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음, 0번부터 9번 안 했네요. 9번은 영구, 영구. 영구, 우리 잘 알고 있는 심형래. 영구상. 그죠? 심형래 생각하시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심형래 잘 몰라요. 그래서 뭐를 생각하라겠죠? 공구, 상가. 여러 가지 뭐 도구 같은 거 팔고 하는 데가 공구 상가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이들은 그걸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심형래보다도.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번부터 9번까지 몇 개 공부한 거예요? 9개, 10개, 9개, 10개, 10개. 10개. 그렇죠. 이제 자꾸 걸리시면 안 돼요. 어? 0번부터 이렇게 9번까지니까 10개인 거예요. 10개. 10개. 예, 예. 예. 낚이면 안 됩니다. 제 질문에. 자, 음. 0번부터 9번까지. 1번을 안 했네요. 1번을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1은요? 금메달, 금메달. 네. 1등과 금메달. 금메달 연상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그 금메달 딴 선수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더 스토리를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누가 있나요? 양궁 안산 선수 네. 김연아. 김연아 선수도 있고, 뭐, 그 전에, 마라톤 잘해갖고 했던 그 황영조 선수도 있겠고, 하여튼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떠올리면 그 지역에 가서 뭐 만들 때 더 풍부하게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영번은 말할 것도 없이 뭐죠? 아까 빵집. 오영원 선생님 말씀해 빵집. 빵집, 주셨던 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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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빵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0번부터 9번까지 봤고요. 이제, 이것도 지난번에 한 것 같긴 하네요. 자, 10번은 십자가. 십자가. 10번부터 이제 19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10번은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십자가는 주로 어디에 걸려 있어요? 교회. 교회에. 예, 교회에 걸려 있고 또 걸려 있는 데가 있어요. 십자 모양으로. 십자가는 아니지만. 절에 걸려 있다고 했어요. 절에. 절에는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기 좋게 그냥 한 거고 실제 음. 우리 그 생활에서 십자 모양 걸려 있는데 어디 있어요? 십자가 모양은 아니지만 십자 모양으로. 어디 가면 왜 이거 있잖아요. 병원, 네, 맞았어요. 병원이에요, 병원. 또 뭐, 약국도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와 관련된 곳에 보면은, 저기 십자 모양 있죠. 그렇겠죠. 예. 혹시 학창 시절에 그 적십자 활동 하셨나 모르겠어요. 적십자도 보면 레드크로스 그래갖고, 빨간 십자가 모양이죠. 십자 모양. 예. 예, 그래서, 맞아요. 예, 병원은 빨간 십자가가 아니고, 초록 십자 모양이죠. 초록색. 예, 예. 예. 그래서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빼빼로예요. 빼빼로. 왜 빼빼로가 되냐면, 우리가 빼빼로 데이를 11월 11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11이 거기 이제 있으니까 같이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는 이것은 111. 112 범죄 신고다. 여기 112에서 앞에 일자를 떼면 12가 남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2는 이렇게 뭐 어떤 잘못을 해갖고 하여튼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찰이 출동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연상하면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은 13일에 금요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화해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13일에 금요일은 공포 영화예요. 공포 영화? 공포 영화예요. 한번 음, 보겠어요. 자, 13일에 금요일이라는 거는 그 불길한 일이 이때 발생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서양의 그 기본 그 베이스는 기독교가 그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13일에 금요일에 그 처형을 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13일이 금요일인지 그거는 뭐 이렇게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생각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더해서 13이고 그리고 10명. 금요일 날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해서 13일에 금요일하면 굉장히 이런 안 좋은 일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80년도에 그 개봉을 해갖고 굉장히 이게 공포 영화거든요. 그러고서
흥행을 했는데 2009년에 다시 그거를 이렇게 변색해갖고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굉장한 선풍을 일으키고 하여튼 그런 영화가 됐대요. 저도 보도는 안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3일의 금요일에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동이 돼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1980, 90년도에 대선에 한반여중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컴퓨터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가 굉장히 왕성하게 막 번졌었거든요. 일명 그것을 예루살렘 바이러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13일 되는 금요일에는 컴퓨터 쓰지 마라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실행화해를 이렇게 파괴시키고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바이러스 퇴치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얘네들이 이제 사라지긴 했죠. 자, 그래서 13일에 금요일 그 영화를 보면은 1980년대 이런 그 영화 포스터가 나오는데 이 사람 인체 안에다가 막 여러 가지들을 그려놨는데 너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Friday the 13th 해가지고 13일에 금요일. 이게 이제 그 80년대 한 거고 이거를 갖다 다시 2009년에 아까 만든다고 했잖아요. 2009년에 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영화를. 이거 보면 다 이게 막 배기스럽죠. 그다음에 이 13일의 금요일 그 스토리를 잠깐 이제 알고 계시면 더 기억하는데 풍부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나타내 봤어요. 1958년 크리스탈 호스 야영장에 제이슨이라는 그 애가 있었는데 얘가 익사를 해요. 그 물에. 그래서 두 명의 그 캠프 지도 학생이 누군가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이제 폐쇄를 해버렸는데 이곳에 그 이제 제이슨이 이제 빠져 죽었으니까, 익사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그, 뭐랄까, 그, 저기 뭐야, 저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심을 했는데, 그래도 그 스티브 크리스턴이 이곳을 다시 열기로 하고, 그 젊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단장을 해요. 그래서 야영장을 단장해서 이제 하는데, 막 마침 그 제이슨이, 그 죽었던, 익사했던 제이슨이 생일이 13일이 금요일이고, 또 이거를 다시 개장한 그 스티브 야심은 연쇄 그 살인을 촉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대요. 그래서 야영장에 그 젊은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13일의 금요일이라면 그거를 떠올리시면 조금 더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3일의 금요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4는 114. 114. 114 안내전화번호예요. 전화번호. 114에서 앞에 일자만 빼면 14가 되죠. 그러니까 14 하면은 예전에는 왜 전화번호 책도 엄청 두꺼웠었잖아요. 지금은 맞아요. 전혀 쓰지 않고 또 시내에 가면은 거리에 가면 공중전화 그 부스가 엄청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은 다 뭐 개인이 하나씩 또 뭐 하나 이상의 막 휴대폰 갖고 있으니까 이게 굳이 필요 없어갖고 거의 사라졌죠. 음. 어쩌다 한 번씩 보게 되죠. 그래서 14는 항상 그것과 연상을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너무 바쁘네요. 자, 그다음에 15는 보름달이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그다음에 공유를 중지를 하고 아직 제가 서툴러 가지고 자, 이거 보이시나요? 예, 보여요. 네네. 지난번에 네, 소리가 보여요. 안 나와서 그냥 저기 했었는데 이제 소리 나게끔 한번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A piece of cake. 들리나요? 네. 예. 네. 그러면 따라서 해보세요. A piece of 어, cake. 피스 케이크. 오케이. 예, 예. 이게 무슨 뜻이라겠죠? A piece of cake. 피스 케이크. 티? piece of cake가 A piece of 식은 죽 cake. 먹기다. 식은 죽 피스 먹기. 케이크. 예, 예. A piece of cake. 예, 따라서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피스 케이크. 요것도 따라서 해보세요. Absolutely. absolute. 아프터. absolute. 다시 한번. Absolutely. absolute. 엑셀레드. absolutely. Absolutely. 네.
이거는 Absolutely. 당연하다, 뭐 물론이죠. 이게 absolute가 절대적이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Absolutely. 당연하지, Absolute. 물론이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Absolute. 잠깐만. Absolutely. 요 끝에 ly가 붙었잖아요. ly가 붙은 걸 Absolute. 영어에서 부사라고 그래요. 부사. 그래서 절대적으로 당연히 이런 그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After 읽어보세요. you. Absolute. 따라서 해보세요. After you. Absolute. Absolute. After you. 잘 들어보세요. Absolute. 네. After you. 뭔 말일까요? After. After. 뭐를 해준다는 건데, 그거는? 뭐를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after가 뒤에란 뜻이죠. 뒤에, 후에. 응? 아, 우리가 후에. after 예, service라고 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무슨 예. 말이라겠어요? 다음에. 다음에 너. 그러니까 너 다음에. 다음에 내가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양보하는 거예요. After you. After 이제 you. 생각나세요? 예. After you. 생각나십니까? 예. 먼저 가세요. 네네. 먼저 가세요. after you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After you. After you. 예, after you. 그 다음에 After. Always. 따라서 하세요.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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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Always. 이것은 언제나 항상 그런 뜻이죠. always. 네. Always. Always. 항상 그렇죠. 항상. Always. 자, 그 옆에 거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Amazing. 따라해보세요. Ama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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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ing 뭘까요? 놀라운. 예, 맞아요. Amazing. 대단하다, 놀랍다, 그런 Amazing. 뜻이에요. 저기 팝송 중에 Amazing Grace라는 거 있어요. 주님의 은총, 뭐, 그래갖고 대단하네요. Amazing Grace 아마 연말에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Amazing Grace. Amazing. Amazing. 예. 때는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읽어보세요. Any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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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일까요? Anytime.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든지 좋다. 언제라도 좋다. Anytime. anytime. 자, 삼성에서 그 휴대폰 만들면서 그 휴대폰 이름을 갖다 뭐라고 했냐면 애니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불러줘도 좋다. 이게 전화가 텔레폰도 되지만 콜도 돼요. 콜. 우리가 부른다 할 때 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르면 즉각 달려와서 대답한다 그래갖고 그 휴대폰을 만들면서 초기 모델을 애니콜이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뭐 갤럭시나 뭐 이런 걸로 바뀌었지만 처음 나왔을 때 초창기 때는 그 애니콜이라는 거 이렇게 여기 뚜껑 접었다 폈다 하는 폴더형이 있었잖아요. 그거이 초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nytime. 언제라도 좋다. Anytime. 언제 올 수 있어? 뭐 이게 언제가 좋겠어? 그러면은 아무 때나 상관없어. 그럴 때 any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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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Anytime. 오늘은 사실은 이 밑에도 준비를 했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해갖고 또 아까 막 그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라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준비는 좀 더 했는데 벅차네요. 이게 여러 가지 같이 해보려니까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예. 하세요. 수고 많이 왔어요. 이렇게 영어 하는 거 괜찮아요? 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까 13일에 금요일 제가 자료 준비를 많이 했는데 13일에 금요일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예, 공포영. 네, 공포 영화고 13일에 금요일 1980 바이러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 지금도 그런 징크스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13일에 금요일은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근데 우리도 예. 많이 그래요. 그런 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예. 이태원 그 참사도 사실 할로윈데이 그거 우리 저기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들어와갖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해가지고 참 국가적으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네. 예, 네, 됐겠고요. 수고했어요. 네네. 제가 이거 카톡은 저기 안 하고 유튜브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 유튜브로 들어와서 보세요. 네. 네네. 그리고 주변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 유튜브도 많이 보라고 권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오늘이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뵈야 되겠네요.
예, 예. 예,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